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서머타임이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간으로는 밤 10시 30분부터 미국 주식을 시작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41,216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역시 2% 가까이 오늘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17,635선을 터치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상승하고 있을까요? 네, 1.45% 오른 5,601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산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뉴욕 증시 흐름이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일정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소비자 기대지수, 소비심리자 지수와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일단 평소 같으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지표라고 할 수 있으나 저번 주부터 생각보다 증시가 이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 관련된 부분이 있어 한번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발표될 지표로는 CFTC에서 발표하는 투기적 순포지션과 그리고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수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미 발표된 지표로는 중국에서 발표한 신규 대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어제자 기준으로 항생지수를 포함한 전반적인 중국 주식들이 크게 상승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며칠 전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안을 협상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때도 러시아의 입장이 관건일 것 같다라고 정리를 했었는데 러시아의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이 휴전안에 동의를 했나요?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 기준으로 러시아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30일 휴전안에 대해서 거부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미국 협상팀이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30일 휴전안을 거부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크렘린궁에서는 일시적 휴전은 우크라이나군에 숨 돌릴 시간을 줄 뿐 장기적 평화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사실상의 종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쪽에서는 현재 유리 우샤코프 보좌관이 나와서 러시아의 이익을 반영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현재 지금 기준으로 바이든 전임자의 잘못이다라고 현재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에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현재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매우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언급하면서 현재 트럼프는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병사가 러시아군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고 매우 나쁘고 취약한 상황에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푸틴에게 이 병사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끔찍한 학살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연소득 2억 2천만 원 미만의 국민에 대한 면세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이 균형 예산을 달성할 경우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현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균형 예산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의 국민을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첫 행보로 고려 중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의미하는 건 정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뜻하는 것이고 현재 미국의 연방재정적자는 사실 1조 달러에 이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행 가능성이 적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골드카드 결국 비자에 미국의 영주권을 파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입원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관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낭비와 사기를 주는 균형을 맞출 것이고 골드카드와 관세가 막대한 이익을 창출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행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러트닉 장관이 방표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면세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4년 내에 균형 예산 달성이 목표라면서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나 여러 가지 분자들을 관련해서 또 IB들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실행 가능성이 적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정책이 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관세로 확보한 재정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한편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척 슈머가 입장을 냈습니다. 이 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시 예산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사실 오늘 미동부 기준으로 오후쯤 여기에 대한 투표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예산안의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셧다운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척슈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셧다운이 나오더라도 민주당의 첫 주요 저항 지점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돌려서 오늘 다시 새롭게 말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화당 작은 법안 반대에서 물러나면서 민주당 내에서 현재 트럼프 전략에 대한 논란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척 슈머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큰 반발을 일으킨 셧다운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방안으로 바꿨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셧다운은 오프램프가 없다면서 공화당이 트럼프와 도지에 맹종하면서 수개월간 셧다운을 지속할 수 있다며 셧다운이 트럼프에게 더 큰 권한을 줄 것이다라고 경고하면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택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산안 9월까지의 예산안을 무제한 사용에 대해서 승인할 것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양쪽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상원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 표가 8표가 필요한 상황이라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사실상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트루스 소설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훌륭하고 현명한 움직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의 큰 변화와 새로운 방향, 시작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낙관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경제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적 붐, 새로운 경제적 상승을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인 발표를 이번에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셧다운 위기는 모면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팔란티어 소식 전해주실 텐데요. 데이터 브릭스가 팔란티어와 전략적 제품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AIP 콘테스트와 컨퍼런스를 통해서 AI 플랫폼 컨퍼런스를 통해 AI 기술 활용 사례와 사례를 공개를 하면서 동시에 신규 고객들과 그리고 파트너십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신규 고객으로는 하이니켄, 월그린, R1, 레이스트랙, 립코드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파트너십에 대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아처와 데이터브릭스와 같이 현재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실적 성장을 발표를 했는데 4분기 매출이 36%가량 증가했고 정부 계약 매출이 45% 증가했으며 AI 기반의 거버넌스 레이어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스너 OS를 통해서 제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안드류를 통해 가제 자원 계획 200배를 개선했다라는 보고가 올라왔으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디지털 트윈으로 정목 현상을 해소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재산업화 정책 워크스킬을 통해서 제조업 운영 시스템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초기 고객들 안드류와 L3 해리스에 이어서 레드캣, 사일드론 등 추가 기업의 활용 공개를 하면서 현재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팔란티어의 주가 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